예, 안녕하십니까. 정 작가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우울한 날의 그 연속입니다. 오늘은 참 비극적인 그 역사, 잘 가르치지 않는,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배우기에 광주항쟁을 광주 사태라 이렇게 배웠죠. 예. 또 제주 4.3항쟁을 4.3 사건 이렇게 이제 그 항쟁을 사건으로 둔갑시키고요. 그리고 이 항쟁을 사태로 둔갑시킨 이런 세력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게 우리 이병도의 그 후예들이죠. 7일 명사전에 이병도 이분은 등재가 됐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해방 이후에 이 식민사관론자들이 이 이병도의 후예들이 이제 역사학계를 전면적으로 장악을 했고요. 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국사 교과서 있죠.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서야 이제 개편이 됐죠. 최근에는 또 우리 제주 4.3항쟁에 대해서 듣보잡, 저는 이 새끼를 새끼라 칭합니다. 이 국힘의 최고원으로 선출된 태용호가 김일성 지시로 4.3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명된 진실 화해위원장 있죠. 이 양반은 참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이 광주 항쟁은 북한군이 개입됐다. 참 이들이 사꾸라 피는 이 계절에 맞추어서 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이나 사태로 둔갑시킨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라디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라디안. 이 80년대에는요 아예 호적에서 원적이나 본적을 아예 바꾸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자제도 아니고 전라도 출신이다라고 하면은요 비하하고 멸시하는 참 안타깝고도 참 비극적인 그런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호남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고향이 전라도인 모양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는 황해도 신천이고요. 어머니는 경상북도 선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그 시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이 근대사를 자꾸 제가 하냐면요. 이 역사에서요. 이 역사는 하나의 도로 표지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미래로 가는 도로 표지판이다.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로 가는 도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이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일제가 일본이 정한 작전명입니다. 이거 실제 호남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잘 모르고요. 역사를 좀 좋아하고 공부하셨다는 분들도 사실은 이 비극적 이 남한토벌 대작전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죠. 숨겨져 있는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건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숨겨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한은요, 호남을 말합니다. 호남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전라남도를 얘기를 하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1907년에 이 고종이 퇴위당하죠. 고종이 퇴위당하고 조선군대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강제로 해산되고
이때 우리 이 군대 대장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요. 그냥 군복을 벗은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남대문 전투를 벌였죠. 남대문 전투에서 우리 군대가 패함으로써 전국적인 거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13도 그 창의군이라고 부르죠. 저는 참 아까운데요. 안타까운데요. 이때 사실은 이 동대문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데요. 이때 전국적 거병을 통해서 좀 그 서울에 진격해서 이 궁을 장악할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 역사가 좀 바뀔 수도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남대문 최종적으로 이제 동대문 전투에서 패하고 이 13도 창의군은요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의병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1908년 9년을 거치면서 이 세력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이 전투 교전 횟수가요, 50% 정도가 이 호남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의병 숫자도요, 50% 이상이 전부 호남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10년에 강제병합을 이루죠. 얘들이 볼 때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이 호남 의병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자기들 그 플랜을 정해준 수순을 밟아 나가기에 차질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남한 토벌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제 저항하는 우리 의병들을 이들은 폭도라 칭했죠. 폭도라 칭하고 이계연대의 그 정규군 그 부대를 투입합니다. 호남 전체 그 전라남도를 그 경계에 따라서 포위를 하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함 2척까지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지사륙전은요, 마을 전체를 전부 불사르고요. 남자라는 남자는 뭐 이러면 좀 과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남자라는 남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사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894년에 이제 호남 중심으로 전북이죠, 지금의. 이 동학농민전쟁 때 사람에 따라 보는 숫자는 이 사망자 숫자가 틀리지만요. 어쨌든 일제는 좀 축소하려고 했겠죠. 뭐 3만 명설, 5만 명, 10만 명설까지 있습니다. 저는 3만에서 5만 정도의 우리 의병들이 전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일본군 자료에 의하면, 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17,779명, 의병장만 10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 4만에서 5만까지, 최소한 2배수에서 3배수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작전명에서 보이듯이 토벌이라는 용어를 썼죠. 한마디로 말하면 토끼몰이식입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한 마을을 진입할 때도요, 빠져나갈 군영 원천적으로 전부 차단을 하고 무참한 이 사륙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혔고요. 이때 빠져나가신 분들은 전부 이제 연해주, 만주, 간도 쪽으로 이제 전부 피신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이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 이후에는요,
이제 반도 내에서, 조선 반도 내에서의 그 항일 무장 투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간도, 만주,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해외 무장 투쟁기로 접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호남을 완전히 정벌한 일제는요, 수순대로 다음해 1910년에 이제 한일 강제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힌 이 한 4,500명 정도를 동원해서요, 국도 2호선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요, 이 도로를 폭도도로라고 불렀습니다. 폭도도로. 참 기가 막힌 개탄스러운 이 현실이죠. 아마도 동학농민 전쟁 이후, 그리고 이 1909년 남한 폭도대도 토벌작전, 이로 인해서 호남 인구가요, 상당히 실질적으로 격감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정권,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에 영남 중심의 산업기지 건설, 울산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상대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는 변변찮은 공장 하나 있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호남인들이 이 수도권, 서울, 그리고 인근, 소위 말하는 지금 어딘가요? 안산이죠. 옛날에 반월이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의 구로, 가리봉동 이런 쪽에 공장 노동자로, 하층 이 노동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죠. 이때 역시 이제 호남인들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인구와 격감하는 이런 것으로 작용을 했지만은요, 이 동학농민 전쟁과 그리고 일제에 의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호남인구가 많이 줄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서두에 말했듯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에 빚진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남은요, 이 동학농민 그리고 대토벌 작전 이겨내고 이 전두환의 쿠데타, 이 군사 독재 정권의 수립을 온몸으로 거부했죠. 결국에는 5.18 사태라는 것으로 우리가 배운 5.18 민주항쟁, 이 역시도 광주입니다. 이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반외세,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이 호남인들의 투쟁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이 정도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라대원이라는 말, 이 호남비하 멸시 역시도요, 이 이 호남 대토벌, 이 폭도 대토벌 이후에 저는 일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일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신들의 사륙전을요,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호남 관련해서 당시 호남인들을요, 폭도라고 칭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호남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 할까요?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겠죠. 지금도 이 호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이 멸시 관련해서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18 이 광주 항쟁을 폭도들의 폭동이다,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폭동이다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4.3 며칠 뒤면 이 제주 4.3 항쟁인데요, 이거 역시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의
이 폭동이다라고 지금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당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한 일제의 논리와 같습니다. 저는요,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친일파가 있을까, 매국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이 5.18 광주항쟁을 폭도라 지칭하는 이 세력들이 당연히 저는 매국노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활개치는 대상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혹여나 그런 호남인에 대한 비하, 멸시, 내지는 마음속에 있는 찝찝함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보신 이후로 이것을 누가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구나. 일제에 저항하던 호남인들을 일제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의 비극은요, 이후에 이 한일 강제병합으로 이어지고 일제의 이제 반도내에서의 무단 통치가 이제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으로 도래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도 한번 제주 4.3항쟁에 대해서, 이 제주 4.3항쟁 역시도 당시 전라남도였죠. 이 제주도가요. 보통 남도라고 하면요, 이 제주도를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라남도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통칭해서 호남을 이렇게 남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일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친일파들에 의한 이 호남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유독 호남에 집중이 됐죠. 얼마나 잔악했고 살벌했고, 또 그로 인한 호남인들의 희생은 어느 정도였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